예, 마지막 발표를 맡은 이성천입니다. 보통 우리 학회 가거나 세미나 할 때 마지막이라는 말이 항상 희망적이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희망을 안고. 근데 사실은, 예, 오늘은 여러 선생님들 1시부터 발표를 들으면서 전혀 지루하지가 않았습니다. 각각의 발표 내용이 제가 공부하는 내용과 연계도 되고 또 제가 따로 메모를 할 만큼 소중한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전혀 지루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 학회 가면은 반수 이상 아는 분들이라서 인사하기 바쁜데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환경도 좀 달라지고 해서 제 집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히 지금 여기 고명철 선생님하고 김병호 선생님은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라서 조금 긴장을 좀 없앨 수 있는 그런 배경 인물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발표를 원래 이제 유성호 선생님하고 같은 섹션에서 하기로 했는데 유성호 선생님께서 먼저 주제를 선점하시더라고요. 해방계에 대해서 할 테니까. 그럼 제게 남는 거는 결국 이제 분단 이후 문제고, 근데 이제 남한 문학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선생님들이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북한 문학을 한번 준비해 보자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북한 문학에 대해서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자칫 넌센스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북한 문학을 조금 소홀히 한 게 한 10여 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떤 제 입장이나 입론을 이제 선생님들께 전달하고 주장하기보다는 이 좀 엉성한 논의를 통해서 선생님들의 논의를 좀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 싶어서 무리하게 북한 문학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 글을 발표하게 된 주제 전달과도 연계해서 제가 이제 공부했던 그 과정을 잠깐 설명드리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90년대 말 2000년대 북한 문학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여러 동료 선배들과 이 북한 문학 작품을 이제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처음 북한 문학을 접하는 분들이 다 알 수 있지만 굉장히 이질적이고 낯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공부해 오던 미적 관점들하고는 너무 변별되고 거리가 좀 많이 느껴졌죠. 그래서 처음엔 좀 실망했는데 이게 공부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북한 문학의 사정을, 형편을, 환경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북한 문학이 어느 정도 친숙해졌다 싶을 때 친숙해졌는데 제가 북한 문학에 대한 이제 공부를 소홀히 한 건 뭐냐 하면은 근데 다만 너무 좀 계몽적이고 너무 좀 이렇게 고정적이고 획일적이고 한 측면이 제 어떤 문학적 독자로서의 욕구를 어떤 욕구 사항을 만족시킬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북한 문학에 대한 이해를 한편으로 접어두면서 조금 이제 관심을 다른 곳으로 이월했는데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가 이 섹션 이제 마지막 그 발표를 준비하면서 북한 문학을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제가 놀란 거는 제가 생각하는 북한 문학의 어떤 그 특수성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변화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이후에 북한 문학을 연구하시는 일부에서 자꾸 북한 문학이 변하고 있다, 미적 균열성이 감지된다 이렇게 논의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이 북한 문학에 대한 조급증이 아닐까. 그냥 북한 문학을 있는 그대로 차이를 인정하고 봐주면 온전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러한 어떤 선언적 연구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북한 문학을 이해하는데 방해 요소가 되진 않을까. 이게 이제 사실은 제 전체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여기 선생님들께 설명할 부분은 제가 이해하고 경험했던 북한 문화, 그 다음에 현 단계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갖고 나온 거죠.
앞서 우리 이승환 선생님께서 저 조금 다른 맥락에서 같은 숫자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현재 탈북민이 3만 5천 명 된다. 제가 잘 모르고 있던 내용인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북한의 김일성 동상도 3만 5천 개라고 하던데 이런 우연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조금 더 연구해 보면 3만 8천 개까지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북한의 김일성 동상이 3만 5천 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이지만 그만큼 이제 북한은 김일성 민족,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으로 이제 가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근데 이 북한에서 김일성 동상만큼 많은 게 뭐냐면 혁명 구호입니다. 그죠? 예, 우리 이제 70년대, 60년대 반공 이데올로기가 이 나라를 이렇게 뭐랄까 점령했다 그럴까요? 그럴 때처럼 북한에는 여전히 이제 혁명 구호가 많이 양산되고 또 지금도 계속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혁명 구호의 성격과 문학의 상관성에서부터 북한 문학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북한을 그래서 이제 동상의 나라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구호의 사회, 구호의 나라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런 표현들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일시적 현상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북한의 혁명구호는 단선적이고 표층적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 내부의 구조적 질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매년 노동신문 같은 것을 보면 혁명구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고 2000년대 나온 노동신문자를 읽어드리면 혁명적 구호를 제시하여 인민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를 최대한으로 발휘시켜서 혁명 건설과 승리를 일으켜 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전통이고 대중 영도 방식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북한 문학을 하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이렇게 쉬운 일이지만 또 그동안 관심을 갖지 않았던 분들은 잘 모를 텐데 우리 여기 광화문이라든가 대학 도서관 가면 북한 자료는 쉽게 볼 수 있지. 쉽게라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지만 어쨌든 만날 수 있습니다. 조선문학이라든가 통일문학 그리고 노동신문은 한 2주, 3주 지나면 늘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저도 이제 공부를 할 때 그 자료들을 보고 했었고 이처럼 북한에서 혁명구는요, 혁명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이게 이제 북한식 용어인데요, 제기된 북한의 정치 사상과 이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 지표입니다. 아울러서 북한에서 혁명구호는 김일성 주체 사상, 북한식 사회주의적 교양을 인민 대중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적 통로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북한의 교조주의적 사상과 주요 정책 사업은 혁명 구호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전달됩니다. 이제까지 북한 당국은 혁명 구호를 통해서 체제 정당성, 시대사적 필요에 따른 당의 정치 가업을 인민 대중들에게 선전하고 각인시켜 왔습니다. 거기는 당 중앙위원회 구호를 심장으로 받들자라는 어떤 내용들이 이제 공유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혁명 구호에 부여된 정치적 과제를 무의식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게 북한 사회의 내면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혁명 구호가 이제 인민들에게 일종의 자기 세뇌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혁명 구호 영문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쓴다라는 구호도 있어요.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쓴다. 아까 북한 문학에 이제 저는 이제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많은 연구자들이 행해 놓은 그 어떤 논의들을 얘기해 보면 북한에서 이제 조선문학이라는 잡지는 굉장히 상징적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이승화 선생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갱지로 돼서 굉장히 뭐랄까 좀 초라하고 우리 60년대 어떤 실정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주목했던 내용은 뭐냐면 이제 조선문학이라는 잡지에 나타나는 월별 주제 유형이었었어요. 1월, 2월, 2001년, 2002년, 2003년 이 계속 해가 이렇게 거듭돼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각 호의 주제가 제가 보기엔 조금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가령 조선문학 6호로 그러면
조국 해방 전쟁.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한국 동란, 더 코리아 워를 이제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조국 해방 전쟁에 대한 논의들이 끊임없이 써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그 남한에서 필요한 시를 인용해 놓기도 하고, 또 80년대가 지나면요. 80년 우리 이제 남한사의 비극이었던 광주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광주 5.18 문제를 5월 달만 되면 집중적으로 다뤄줍니다. 5월 달에 되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뭐냐 그러니까 당의 정책과 미학적 실천을 동일시하는 북한 문학의 하나의 특수한 정황이자 상황이 아니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이제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 문학에 이제 낯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제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저 자신, 이게 사실은 이 글이 우리 이제 동료 연구자들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이제 자기 비판의 의미를 함의한다. 제가 이제 각주에 써놨는데, 왜냐하면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이 일종의 선저무식 같은 게 제가 발동된 것 같아요. 북한 문학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일반적인 특성하고는 다른 좀그 요소들을 찾아보자 하니까 간혹 그 서정성을 조금 발현한다든지 어떤 그 북한 이제 서사 소설 같은 데는 무갈등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등장 인물 사이의 갈등이 없이 하나의 프레임으로 이 단선적으로 주제를 향해서 나가는 방식이죠.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김정은 시대 북한 문학 연구 논문들을 보니까 무갈등 이론 같은 것이 좀 해소되고 있다. 갈등 양상을 보인다. 이렇게 하면서 변화가 보인다.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한 앞선 그 선행 논의들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무갈등 이론이라는 게 이제 그 작품 내부에서 갈등적 요소가 동반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결론을 상정해 놓은 상태에서의 기술적인 차원의 갈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갈등이 기존에 이제 무갈등 이론이었다면 다음에 갈등 요소가 나오면 반전도 있고 좀 드라마틱한 요소도 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작품을 읽어보면서 그런 어떤 그 내용들을 살펴보기는 어려웠다는 거죠. 또 앞서 제가 이제 기존에 썼던 글을 이제 반성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랬는데 저는 그때 2003년 뭐 이렇게 2000년대 초중반에 리진엽이라는 시인의 작품을 주목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얘기도 하고 고향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문학 이제 북한에서는 아마 이제 평론가로 잘 알려져 있는 류만이라는 그 평론가가 서정적 요소가 보인다.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크게 부각했어요. 아, 북한 문학에 좀 미세한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 기존에 당의 공식 그 대변인 역할, 창구 역할을 하던 북한 문학이 이 북한에서 문학 예술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북한이 어쨌든 경제적인 어떤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인민 대중들을 사상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 장치들이 필요한데 그런 기제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오랫동안 이제 문학 예술의 어떤 그 기능들이 되어 왔다는 거죠. 근데 리지니어의 시를 보니까 고향 서정시를 막 얘기해서 류만도 그 부분을 굉장히 그 주목하고 부각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이진엽 씨의 일반적인 범주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예외적인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호들갑을 떤 건데 이게 이제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니까 제가 이제 그 직구 비유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개가 사람을 물면 신문에 안 나요. 근데 사람이 개다리를 물어버리면 신문에 납니다. 이게 그런 현상이 아니었겠느냐. 예? 예.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북한 문학의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예외적인 현상이 보이니까 이걸 이제 부각하고 요망 같은 제가 뭐 정확한 거기에 북한 문학사에 어떤 위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나름 이름이 있는 명망 있는 평론가가 그 부분을 가지고 북한 문학의 또 하나의 플러스 알파적 요소를 언급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리진엽의 시는 그 어머니가 고향이 다시 수령의 품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제가 각주에도 달아놨는데 그래서 이것이 일시적이고 정말 예외적인 현상이지 본질적 차원에서 근본적인 차원에서 북한 문학의 변화를 얘기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이다. 그렇다면 2012년에 이제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저는 이제 그 이유는 북한 문학을 소홀히 했다고 미리 고백했습니다만 변화가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우리 공부를 하다가 북한 문화 저거를 좀 목차를 한번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게 될까 모르겠습니다. 부분인데 이게 화면 공유가 될지 선생님도 혹시 이것들이 화면 공유가 지금 되고 있나요? 이게 어머니 얘기하는데 사실은 마지막에는 이제 이게 너무 빨라서 이게 수령으로 가고 조선노동당원의 딸이 되고 어머니의 자식이 아니라 수령님의 딸이 돼서 영광스럽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제가 한 번만 더 공유를 하면은 목차를 아까 이제 갖고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대학원생들한테 좀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 2019년, 18년 이게 이제 목차예요. 조선문화. 이렇게 보면은 여전히 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훈시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공통적으로 말이죠. 위대한 수령님과의 추억, 그다음에 뭐 여기 주체문학의 대강이라는 건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1992년에 김정일의 주체문학론이 제가 보기에는 북한 문학의 기조가 되고 있다. 그래서 2000년대 실린 조선문학에 보면은 전부 주체문학의 대강을 계속 싣고 있어요. 우리 문예가 북한에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근데 이게 뭐 10여 년, 20년이 지난,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체 문학의 대강이 나갈 방향성을 이렇게 제시하고, 이 북한 문학에서는 아직도 그렇고, 또 여전히 정치적인 문제들 계속 언급하고, 이게 다 똑같습니다. 여기 이제 지금 표지가 없어서 표 구호는 안 나타났는데, 이 시도 보면은 전부 그래요. 이게 제가 3년치를 검토했는데 다 똑같은 양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오름은 뭐 2월달, 뭐 김일성 생일이 있는 달이면 김일성 찬양, 김정일 생일이 있는 달에는 김정일 찬양. 그래서 김정일의 뭐 46 성상돼서 어떻게 이제 행보를 가져왔는지, 이분이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오고 문화선전대 이쪽에 제일 먼저 배치가 돼서 살아오서 전부 이래요. 이제는 김정은이라는 인명이 자주 등장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지만 북한은 김일성 민족, 김정일 민족 그래요. 그 기조가 살아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일 정책과 미학적 실천이 동일시되는 북한 문학의 어떤 이념 양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물론 저도 조심스럽습니다만 일종의 변이, 북한 문학의 전체 큰 틀에서 보면 그 변이 바이러스인데요. 그런 것들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본질적인 차원에서 균열의 문제로 변화의 문제로 우리가 수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기 선생님들께 한번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글을 이렇게 준비해 본 거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북한은 에코의 문학이다. 예? 아까 우리 저 뭐야 그 발표 선생님들 공간이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에코가 이제 일어나던데 당의 정책을 되풀이하는 에코의 문학으로서 북한 문학이 여전히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즘 뭐 김정은 시대 이후에 과학 환상 소설 이제 과거의 문제 그것을 이제 환상적으로 처리해서 북한 대중인민들을 독려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말씀드렸지만 북한 문학은 기본적인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책 현안들, 현재적 문제들을 이렇게 소재와 주제화해서 차용하는 방식으로 구성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북한 문학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차단하는 그런 불합리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럼 북한 문학이 우리하고 이질적이라고 해서 방치하거나 무관심할 것이냐?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제가 결론 부분에 뭐라고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을 했는데 아까 우리 저기 뭐야 고명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6.15 뭡니까 그 민족문화협회라든가 남북한 어떤 그 2005년인가요 만남이라든가 이런 게 제가 이 글을 주면서 비디오 동영상을 마침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쭉 봤어요. 여기서 이제 98명 한 100여 명 가고 또 북한 가서도 이제 해외 문의는 이제 어떻게 규정하고 처리할 것이냐 대표자 문제 이런 비디오가 마침 제가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그 행사를 정체 실질적으로 책임지던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남 자체가 성과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북한 문학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여기서 이제 그 문학에 투영된 북한 사회 현실과 인민 대중들의 정서를 파악하고 그게 꼭 우리하고 같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점차 맞춰가면 되는 거죠. 있는 그 자체를 이해해 주는 게 남북한 문학의 공존 가능성을 모색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사실은 제 글에는 어떠한 구체적인 세부 방안이나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러한 어떤 우리가 북한 문학을 대하는 태도, 연구자들의 어떤 자세가 궁극에 남북한 문학의 어떤 그 공존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또 제가 오늘 이제 발표하면서 꼭 잊지 말고 말씀을 드려야지 하는 건 김병호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입니다. 이 사실은 제가 다른 일들이 많아서 이걸 굉장히 급하게 선생님께 이제 늦게 전해드렸는데 오히려 김병호 선생님 제 글의 의도를 정확하게 아주 파악하고 보완할 점을 추후 보완할 점을 질문으로 대신해 주셨어요. 그래서 발표 마무리하면서 김병호 선생님께는 감사하다는 말씀 따로 전하겠습니다. 발표 조금 짧지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주 발표를 아주 그 핵심적으로 요약 정리해서 아주 이해하기 쉽도록 잘 전달이 됐습니다. 뭐 아마 그 김병호 선생님의 토론에서도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토론을 듣고 또 서로 말씀 나누시면서 또 조금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병호 선생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김병호입니다. 그 목소리 들리시죠? 예, 그 앞서 이제 이성천 선생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오랜만에 고명철 선생님하고 이성천 선생님 이렇게 뵙게 되니까 반가운 마음이 큰데요. 그 이성천 선생님의 발표문 남북한 문학의 접점과 공존의 모색,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되게 잘 읽었습니다. 그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 문학에 대한 어떤 논의에 대해서 대단히 냉정하고 차분하게 그 문제들을 짚어내셨고, 그다음에 어떤 성급하고 섣부른 어떤 전망은 경계해야 된다라는 이성천 선생님의 주장에 저는 그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발표문이 갖추고 있는 그 폭넓고 예리한 그 시선 덕분에 그 북한 문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흥미를 갖게 되었고 다시 한번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질문을 드리자면
이제 이성찬 선생님의 어떤 그 발표문의 내용처럼 남한에서 북한 문학에 대한 그 연구가 가속화된 시기는 1990년대죠. 그 세계 정세의 어떤 흐름의 영향도 있었고 국내외 이제 남북 화해 분위기에 힘입어서 연구와 함께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그리고 이 연구의 흐름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분단 문학에서 그 통일 문학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죠. 그 시기에 북한의 문학적인 어떤 상황의 변화는 어떻게 되냐면 1990년대 중반 이후에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강성대국 건설의 기치 아래 어떤 식량난이라든가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리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북한 문학이. 그래서 이 시기에 작품들을 관심 있게 살핀 연구자들은 2000년대에 북한의 시와 소설에서 성군 시대의 어떤 정신을 구현하는 사회주의의 현실 주제 작품에 주목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어떤 이제 우리가 그 90년대 얘기했던 신세대 문학처럼 그 이들 역시 어떤 새로운 세대의 감수성에 이제 연구자들이 주목을 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이제 어느 연구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군 시대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의 감수성을 성군 시대의 생활미라고 명명을 하면서 성군 시대 문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풍요로움과 낙관적인 미래를 제시하면서 북한 초민들을 독려하고 있지만 새 세대의 어떤 감수성이 표출된 문학을 살펴보면 명분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어떤 균열된 감성이 포착된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던데요. 그리고 이러한 어떤 새 세대의 감수성은 지배 이때 올로기의 감성적 통제에 대한 어떤 작용과 반작용으로 파악을 하기도 하고 북한의 어떤 획일적인 그 시대 정신과 변별되는 위치에 서 있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굳이 이 어느 연구자의 그 주장을 이렇게 앞서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이 연구자의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그 북한 문학 연구의 그 연구자의 관점이 현재의 북한 문학 연구의 한 관점이고 한 흐름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앞서서 설명을 드렸던 건데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이성철 선생님은 이러한 그 어떤 그 균열된 감성, 미세한 균열에 집중하는 것이 단순 착오에서 오는 어떤 의미의 과잉이다. 그래서 아직은 이러한 언급과 단정이 시기상조의 상조라는 그런 주장을 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발제 시간에도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성천 선생님의 이 발표문에서 이 부분이 제일 흥미로웠거든요. 재미가 있었고. 그래서 이성천 선생님은 일부 이제 남한의 북한 문학 연구자들이 이렇게 북한 문학의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그 과도한 집착 내지는 어떤 조급증을 가지고 있는 원인이나 배경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까 발제 시간에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보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시간이 조금 여유롭게 남았으니까 두 번째 질문까지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이성찬 선생님의 발표문을 읽었을 때 그 2장하고 3장 사이가 약간의 어떤 논리적인 어떤 비약이나 약간의 그 틈이 있었다고 개인적으로 느껴졌었는데요. 물론 이제 제가 이제 행간을 깊게 읽지 못한 탓이기도 하겠지만 그 발표문 2장의 맥락은 김정은 시대에 생산된 작품들이 김정일 시대와는 달리 소재나 정서에 있어서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변화가 없지는 않지만 결국은 김정은 시대의 선전선동 주제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세요. 그런데 3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루만의 이제 평론, 시인은 누구나 시를 쓰고 있다를 통해서는 어떤 시인의 고유한 개성과 내밀한 서정성이 북한 내부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부분을 인정을 하시면서 북한 특유의 어떤 미학적인 한계를 일부 극복해내고 있다라고 긍정적인 그 평가를 하시고 계시죠. 이상철 선생님이. 그러면서 류만의 이 평론이 북한 변화의 어떤 시간의 한 증표이고 김정일 시대 문학의 한 표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앞서 얘기한 어떤 그 북한 문학의 한 흐름인 어떤 균열된 감성,
그 미세한 균열 그런 방식으로 볼 수는 없는지 그 부분이 사실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제가 제한된다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작은 변화의 기미들이 결국은 무의미하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지. 그러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이성균 선생님이 하시는 것들이 그 약간은 조금 이렇게 과하게 말씀하시거나 이렇게 극단까지는 아닌데 조금 이렇게 세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여쭙고 싶었습니다. 예, 그 뭐 세 번째 질문까지 있는데 그 뭐 시간도 막바지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만 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선생님 거듭 고맙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 지금 저 김병호 선생님의 질문이 제 스스로에게도 이제 하는 질문인데요. 제가 이 글은 사실은 일종의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 북한 문학을 하는 분들에게. 그래서 세 가지를 이제 같이 저기 뭐야 합해서 답변 드릴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북한 문학이 남한에서 공론회장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 문학에서 북한 문학하고 남한 문학을 절충해서 실차 이것도 좋지만, 누군가 북한에서 현재 이런 문학이 쓰고 있더라는 것을 공론회장으로 내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독자들이 읽고 판단하고 할 때 좀 더 정치하고 세밀한 논의가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조금 못되게 얘기하면은 이 북한 문학이 일부 소수의 연구에 갇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목소리가 물론 이제 그분들이 전부 전문 연구자니까 뭐 이제 많은 부분 타당성을 갖지만 조금 다성화된 목소리가 들려오면은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뭐 조금 진보적이지 않은 반대편에 서 있는 분들은 아예 북한 문학을 이제 접하지도 못한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 문학이 특히 문학은 어떤 민주화의 어떤 그 장이 아닐까 싶은데, 예. 근데 이 북한 문학의 연구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한편으로 경사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조금 진보적이고 선취적인 연구자들이 우선적으로 달려가는 공간이 아닌가. 근데 그것이 간혹 가끔씩 종종 어떤 그 부조화를 낳을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못된 발언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정말 북한 문학에 대해서는 뭐 이게 저기 뭐야 그 여러 뭐 이 민족적 동질성 회복이라든가 이런 당위성이라도 저는 강조해도 좋을 것 같아요. 당이라면 당인 거죠. 그래서 어차피 남북한이 하나라는 기본 인식 구조를 갖고 그렇지 못하면 그것을 설파하고 해서 북한 문학이 조금 공론화의 장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먼저 해보고, 또 북한 문학에 대해서 자칫 변화가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철저하게 우리식의 미적 관점과 기준에서 접근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저는 정치는 잘 모르지만 정치할 때 북한에서 이제 흡수 통일을 굉장히 그 조심하고 경계하는 거잖아요. 이건 또 다른 흡수 통일 문학사가 될 수 있다. 자꾸 그런 어떤 그 논의들이 예? 예, 그 조금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조금 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그렇다고 뭐 늦추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좀 이렇게 사실적 삶에 대한 이해, 이게 이제 문학이든 철학이든 이제 공통된 우리가 이제 접근 방식일 텐데, 그런 방법도 원론을 한번 좀 환기해 보고, 그 과정에서 또 아까 이제 김병호 선생님 지적하신 성군 시대 문학 생활미 그랬는데, 예, 다르죠. 예, 김정일 시대는 성군 시대라고 부르잖아요. 성군 시대 이제 강성되고 그러는데, 성군이라는 게 우리 뭐 잘 알지만 군대를 맨 전위에 내세우는 거예요. 군대 의식으로 이제 전체 생활을 하는 건데, 김정은 시대는 조금 바뀌었다고 그러죠. 이제 군 위주가 아니라 이제 그 김정은 직책 그 호칭도 바뀌었으니까 뭐 선 뭐라고 그러던데 뭐 그랬는데, 어떤 그러니까 그런 차이는 저도 분명히 인정하는데, 본질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북한 체제라든가 북한의 어떤 그 문학, 미학적 구조 양상은 제가 보기에는 자칫 변화를 요구하는 게 일반화의 오류까지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나름의 진단인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국화문학을 이제 연구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고민해서 뭐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뭐 또 이렇게 또 수용해서 잘 처리하실 거를 보고 또 이번 발표를 기점으로 다시 저도 이제 시간 날 때마다 북한 문학을 좀 한번 챙겨 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제 답변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상당히 뭐 원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좀 진솔한 얘기들을 서로 주고 받아야 되고 또 나름대로 그 속에서 각자 개인이 또 판단해야 될 몫이 항상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좀 이따 뭐 계속 종합토론 이어 나가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성선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도 그 사실 그 남북 작가 교류 실무 현장에 있을 때마다 그 이 감정의 편폭과 인식의 편폭이 하루에도 수십 번 이렇게 들락날락 하거든요. 그 부분들을 저는 만났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만나지 않고서 과연 이러한 인식과 감정의 이 요동침이 과연 생길까? 저는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해야 되고 그랬을 때 그 아까 공론회장이라는 게 저는 상당히 귀에 와닿는데요. 그 연구자들한테만 요즘은 그 북의 자료들이 볼 수 있는 열람이 기회가 있고 또 물론 일반인들도 얼마인지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공립도서관 같은데 좀 과감하게 북의 작품들을 국공립도서관이 갖고 있는 공공성을 이용해서 좀 많은 일반인 남쪽의 독자들이 미적 감각으로 판단도 하고 정치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소환되지 않는 상상력의 차원에서 또 생각할 여지도 또 둘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더 연구자도 연구자고 창작자 그다음에 일반 독자들이 정말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열린 공론회장에서 많은 얘기들을 좀 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론회장을 열어갈까 이 부분들도 상당히 좀 숙제거리로 남아있는 과제거든요. 자, 오늘 그래서 그 딱 시간에 좀 잘 맞춰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10분 시간 동안에 오늘 지금 봤더니요. 여러분들 아주 뜨거운 관심인데 대략 약 30분 가량이 지금 오후 1시부터 계속 자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지금 어떤 의견도 괜찮습니다. 오늘 발표 토론 들으면서 자신의 의견도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발표자분들도 질문을 던져도 좋습니다. 제한된 시간 한 10분 해놓고 좀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한번 목소리 켜서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어느 분 뭐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발표하시는 분들 이승아, 이성천 선생님 계시고요. 첫 발표 해주신 김경식 선생님도 아마 들어올 겁니다. 지금. 예, 있습니다. 예. 예. 계십니다. 뭐 혹시 조금이라도 궁금하거나 의견을 말씀하실 분들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채팅창에 올라왔습니다. 발표자 분들은 화면을 켜도 좋습니다. 발표자하고 발제 토론하신 분들 좋습니다. 예. 좀 쑥스러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 발표하신 분들 혹시 접속되시면 그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셔도 좋습니다. 발표하신 분들. 예, 뭐 계속 채팅창에 있는데 뭐 뭐사 안 된다.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또 발표하신 분들 중에서 꼭 이것만큼은
제가 좀 미진했다. 한 1분 정도 시간 쓰시겠습니까? 발표하신 분들 중에서. 조금 미진했다. 발표 중에. 아까 김경식 선생님이 많이 모자랐던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비디오가 안 켜지는데요? 아, 비디오 안 켜집니까? 안 켜지게 해놔서. 아, 호스트 분이 호스트 분이 아마 비디오는 비디오 꺼놓고 시작. 있습니다. 네. 예. 네, 비디오 시작. 아, 예, 들어오셨습니다. 화면. 예, 앉으세요. 예, 화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하세요. 김경식 선생님 너무 아까 예. 촉박하셨죠? 아쉬운 게 있어 말씀하세요. 예, 아쉬운 게 한 1, 2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시간을 한 5분 정도 지체했는데 이게 시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그 분단사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국내 중요한 5개 문학단체가 지금 협의했는데 이 5개 문학단체의 흐름을 분명히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아까 해외 문학관은 7년의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게 한국군부의 뿌리고 그다음에 조선 청년 문학가 협회 이게 지금 한국 시인협회와 한국 문인협회 또 지금 76년에 이제 소집된 이를테면 한국 소설가 협회의 뿌리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작가회의는 74년에 그 민청학년 사건 이후에 유신이 포악한 시절에 이를테면 문협과 펜에서 이제 탈퇴해서 그 당시에 이제 고은 선생이라든지 신경림 선생 이런 인문구 선생 이런 분들이 창립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오늘 주요 문학 단체들의 뿌리가 같이 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에 이 5개 문학 단체가 이렇게 같이 협치해서 물론 문협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중요한 행사를 했다는 것도 우리 문단사에 큰 의미가 있고 또 기록적인 일이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 말씀을 꼭 하시고 싶으셨는데 아주 다행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뭐 그 지금 아마 자신에서 이렇게 말씀 안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 좀 오늘 1시부터 약 한 55분 동안에 발표 아주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또 아주 적절한 토론도 잘 들었습니다. 그 실제로 그 6.15 민족문학인 협회가 2005년도에 그 남북이 북과 남이 북에 가서 그 분단 60년 만에 처음으로 작가 대회를 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좀 저희가 지금 보더라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미숙한 점도 있었고 그리고 남남 갈등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상태로 남북 작가 대회를 임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6.15 민족문학인 남측 협회가 재결성을 했고 그 과정에서 다시 또 우리가 이런 그 분단 심포지움을 계속 하면서 저는 우리들 안에 있는 내면의 분단선들이 아주 만만치 않게 서로 앙금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문학적 상상력으로 조금씩 디테일한 부분들도 다시 짚어 나가야 되고 그러면서 좀 더 높은 차원의 조금 지금까지의 분단 문학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답보 상태에 있었다고 저희들 스스로가 만약에 반성적으로 성찰을 한다면 이제는 조금 더 높은 차원으로 한 번 더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는 우리들의 좀 숙제인 것 같습니다. 숙제이고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정세 국면을 탓만 할 게 아니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비록 남쪽에서만이라도 지금 팬데믹인데도 이 줌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경험이 없으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이것도 하나의 용기를 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조금씩 차원이 높은 단계로 좀 가보자 하는 취지가 오늘 아마 이 분단문학 심포지움 여러 참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너무 고맙고요. 선생님들 내일 제 2세션이 있습니다. 내일 2세션은
조금 더 아주 진솔한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선생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